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서울에선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춘천의 한 여고 앞에선 허가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이틀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허가한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를 비하하는 보고단체의 집회를 불허하라! 1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수십 명이 춘천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한 보수단체의 집회가 허가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주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교육권과 인권 모두의 침해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남 양산의 학교 앞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집회가 춘천에선 허가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춘천에서만 이러한 집회가 허용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춘천경찰서는 이번 집회 허가의 부적절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 24일 한 보수단체가 춘천여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내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저 매춘부상이 무슨 의미가 있죠? 너희들도 졸업하면 매춘부가 되거나 창녀가 되거나 이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집회가 열려 학생들은 막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혐오 자체가 학교 현장에 스며드는 걸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혐오 방지법을까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 경찰서는 일반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거나 학생들이 혐오 표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허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집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는 상태. 학생들이 또다시 위안부 혐오 표현에 노출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국회에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해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모의투표와 개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시작부터 투표함 봉인, 참관인 서명, 투표함 개표소 이송, 투표지 분류기 운영과 개표 등 실제와 똑같은 투개표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강원선관위는 실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지방선거 투표와 개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기가 피싱 수법과 결합하며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품을 팔려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1,000만 원 넘게 잃은 경우까지 생겼는데요. 이런 사례는 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로 분류돼 계좌 지급 정지조차 불가능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은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에 23만 원짜리 가방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살 거니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라는 구매자는 자신이 쓰는 안전거래 사이트가 있다며 그 사이트에 물품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가방 판매글을 올리자 구매자는 그 사이트로 돈을 보냈다며 출금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출금을 시도하자 지급 정지가 됐다며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계좌로 인식됐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빼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실제 현금을 그 사이트 제 마일리지로 입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후 고객센터는 자동화 시스템 오류, 인증 문제 등을 이유로 금액을 계속 불려가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의심이 들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에 동행 하이 가능하다. 자기는 이게 사기인지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결국 판매자는 7번에 걸쳐 1,000만 원 넘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이트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피싱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이 경우는 물품 거래여서 사기로 분류돼 피싱 관련 긴급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짜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더라도 개인 간의 중고 물품 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나 피해자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전화와 메신저, 가짜 플랫폼, 대포 통장 등을 결합한 복합형 피싱 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물품 사기 피해는 사기와 피싱 사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양양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7급 공무원의 강압행위와 괴롭힘에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피해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피해 환경미화원들의 괴롭힘 피해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문제가 된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 사건 주변인들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소멸해가는 농어촌의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는데요. 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에 자체적으로 나섰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8.1%로 강원 최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횡성군. 한 해 1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사망자는 400명 더 많아 타지 인구 유입 없이는 지방 소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서 탈락한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별, 군립 태양광 단지와 가축 분뇨, 폐비닐로 생산한 에너지로 한 해 2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소액 지급을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군민 4만 5천여 명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고서 2030년에는 2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구호라는 지적도 있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마을과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거나 전국에서 태양광이 성행할 때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휴지가 됐든 마을별로 부지가 됐든 집계를 하고 그 가운데 과연 진짜로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 개가 되는지. 횡성군민 모두에 월 20만 원씩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한 해 1,000억 원 이상. 정부 사업지로 선정된 정선군은 강원랜드 지역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횡성처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 2021년부터 주민에게 연금을 주고 인구 증대 효과를 낸 전남 신안군 모델이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 국비와 지방비 배분부터 적게는 매년 수백억대 재원은 어떡할지 만만치 않지만 전문가들은 한 해 농가 소득이 1,000만 원 안팎으로 빠르게 소멸하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또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정선 등 7개 지자체에서 2년간 시범 사업을 해봐야지만 횡성과 화천, 고성을 비롯한 인구 감소 69개 군 지역에 사업을 확대할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지역 소멸은 지역 방송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이를 타개할 생존 전략이 절실한데요. 지원 규모가 불분명한 광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발돋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방송 생태계 속에서 OTT 시장과 SNS의 급격한 확장은 지역 방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 방송은 그 충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해결책도 내고 지역 방송이 정말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생존 전략이 절실한데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규모와 활용이 불분명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칭 권역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지역방송의 정부 광고 수수료 수입을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각 권역별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를 해서 지역의 실적에 맞는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를 지역 방송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 판매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 광고 수익의 40% 이상을 결합 판매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위헌 소송이 제기돼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합 판매를 하는 매체사는 이제 채널 제어가를 받거나 심사를 받을 때 점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증을 해준다거나. 지역 방송의 위기는 방송산업 전체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방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촌 9터널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50대 운전자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2차로에 멈춰있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차 운전자가 끼임 사고로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유감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재선 의지를 처음 밝힌 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9월에는 같은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답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에서 도내 평균 경쟁률이 1.92대 1로 전년도 1.72대 1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는 3.67대 1을 기록하며 개교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강원 마이스터고에서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을 도입해 졸업생들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은행, IBK 투자증권 등 공공민간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